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우려 때문에 혼조로 마감됐는데 그래도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TSMC가 또 실적을 잘 냈잖아요. 그 훈풍이 불어들면서 중국 반도체와 AI 주식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하락해서 출발했는데 뭐 크게 떨어지는 않습니다. 3,912선에서 출발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여러분께 이제 인사이트 전해드리는데 제약 바이오 전문 기자와 함께 제약 바이오 기업들 여러분께 좀 선택하실 때 편안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분석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시간은 석지연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프릴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뭐랄까 글로벌 파트너사가 IPO 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네,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한 3년 정도 된 바이오텍입니다. 네, 최근에 좀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이제 들여다봤는데 여러 가지 좋은 주제들이 많아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미국에 그 기술 이전한 그 상대방 인 이름이 에보뮌인데요. 최근에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에보뮌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바이오텍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뭐 만성 두드러기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IPO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이프릴 바이오 주가가 당일날 10% 이상 오르는 등 이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 이슈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에보뮌이 이 상장 과정에서 내세운 핵심 자산 중 하나로 이 에이프릴 바이오로부터 기술 이전 받은 그 후보 물질 APBR3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개발한 이 후보 물질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무대에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술 이전한 치료제에 뭔가 뭐 핵심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염증 치료제라고 이제 단순히 알고 있었는데 어떤 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물질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APBR3는 이제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인터루킨 18이라는 단백질을 차단하는 이제 후보 물질입니다. 이제 이 인터루킨 18이 좀 과도하게 우리 몸에서 발현이 되면 피부가 붓거나 가렵거나 뭐 염증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염증이 제일 힘듭니다. 염증,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유, 그건 아닌데, 염증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몸이 이제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염증 이제 생기면 병원에 가면 항상 염증 조심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염증 신호를 이제 인터루킨 18이 차단을 해줘서 그래서 스스로 몸이 염증을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이 물질에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그 핵심 플랫폼 사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파는 이제 쉽게 말해서 약물이 몸 안에서 오랫동안 효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반감기 늘려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PBR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면서도 동시에 주사하는 횟수, 그러니까 반감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약하는 횟수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사 횟수를 줄여서 환자 투약성을 또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에이프릴 바이오의 협력사가 이제 상장을 시도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좋은 이슈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치료제로 이제 좀 개발 중인지 APBR3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 대상으로 지금 글로벌 임상 2상을 에보뮌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기다가 또 최근에는 대항성 그 궤양성 대장염 증 환자를 대상으로도 임상시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후보 물질로 2개의 적응증으로 임상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또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임상이 지금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제 대장염 치료제 임상시험까지 하겠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임상시험이 잘 진행되고 그렇네요. 있나? 네. 이거 다른 걸로도 개발할 가능성이 벌써 보이는 건가? 또 이렇게 또 호재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토피 피부염을 앓으시는 분들 그리고 대장 이쪽의 네. 염증 치료로서 아무래도 잘 되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은 상장 시도한다는 거 아무튼 이제 좋은 이슈가 하나 더 붙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기술 이전한 그런 값어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쵸? 재무적으로도 예. 이제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얼마에 기술 이전했는지 이제 네.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 비싸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우리 돈으로 이제 지난해 6월에 4억 네. 7천만 달러, 한 네. 6,500억 원 규모입니다. 상당히 있는 높은 거죠? 예.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에보뮴의 기업 가치가 높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될수록 그 기술을 이전한 에이프릴 바이오 기술 경쟁력 이랑 신뢰도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계약 구조상 임상 시험이 계속 진전이 되고 뭐 상용화를 하고 이럴 때마다 마일스톤 그리고 상용화에 따른 로열티가 따로 이렇게 부과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매출 성장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보뮴이 이제 IPO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기업 가치 높게 평가받고 상장에 무사히 마치면 에이프릴 바이오 기술도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요. 앞으로 이제 이 상장 과정도 좀 잘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침요. 에이프릴 바이오를 좋게 보는 증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오늘 이제 주가가 한 2.8% 상승하면서 32,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만 원짜리 네. 목표 주가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40%. 모멘텀을 인정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40% 이상 상향한 수치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에보뮴에 역시 주목을 했습니다. 임상시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리고 대장염으로 적응증도 확대했고 그리고 신약 성공 확률도 높아졌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한다. 이렇게 근거로 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에보뮴의 이제 임상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향을 기대해 볼 네네. 만하다. 이런 시기로 이제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적응증도 여러 가지 병으로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보뮴 이 글로벌 파트너사의 상장 이슈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근데 여기 말고도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 좀 협력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예. 상장 전에, 그러니까 2021년에 이제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이라는 덴마크 쪽. 네, 네. 그곳과도 기술 이전을 맺었습니다. 그때 계약 규모도 한 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현재 이제 기술 이전한 규모가 1조를 넘는 상황이죠. 에이프릴 바이오 혼자서. 네. 그래서 룬드백은 또 임상 2상 단계에 진입한 단계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면 또 그만큼 기대감이 모아질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에보뮴이랑 룬드백 둘 다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뭐 반도체, 원전 그리고 AI 관련주가 너무 주목받다 보니까 네. 제약바이오주 약간 좀 후퇴했나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도 약간 숨어 있을 때도 이렇게 괜찮은 종목들 발굴할 수 있는 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 후반 들어서 HLB의 주가도 꽤 또 갈 길을 또 가더라고요. 네네네. 이 소식도 준비했다고 해서 네, 지금 궁금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네, HLB 주주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13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간암 병용요법 임상 데이터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아시다시피 FDA 이제 승인 신청을 2번이나 했지만 이제 잘 되지 않았고 보안 요구서도 받아서 뭐 이게 어떤 문제냐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는 바람에 네. 주가가 상당히 잘 가지 못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임상 결과가 이렇게 딱 공개가 되니까 그동안의 어떤 의구심을 해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데이터다. 이런 평가가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기자님, 그 임상시험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좀 취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좀 네. 공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어떤 취재는 이슈인지. 아니고요. 예, 예. 네,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들어볼게요. 그 간암 병용요법, 그러니까 FDA에다가 승인 신청한 게 HLB가 개발한 리보세라닙이랑 항서제약이라는 중국 제약사에서 개발한 캄릴리주마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병용요법으로 FDA 승인 신청을 한 예, 상태잖아요. 예, 근데 예. 이걸 가지고 임상 시험을 했는데 그 간암 환자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나쁜 고위험군 환자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었다. 이게 한마디로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병용 투여를 했더니 이 예후가 가장 나쁜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늘었다. 라는 건데요. 이 병용요법은 기존에 이제 간암 예후가 나쁜 환자들 때 쓰는 표준 치료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기존 네, 다른 네. 치료제 그것보다 생존 기간이 크게 개선이 됐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간 외 전이가 있는 환자군의 중앙 생존 기간이 23.5개월로 나타나서 이제 기존 치료제 대비 한 10개월 이상 더 오래 살았다라는 거고, 또 대혈관 침범 환자군의 무진행 생존 기간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건데,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중앙 생존 기간이라는 건 임상 시험에 참여한 환자들 중 절반 이상이 생존해 있는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환자 100명 중에서 50명이 생존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게 중앙 생존값인데요. 이 치료제를 HLB와 항서제약의 치료제를 맞은 환자들이 이 중앙 생존값이 23.5개월이라는 거는 절반의 환자가 거의 2년 가까이 생존을 했다. 기존 치료제는 하지 못한 걸 했다라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것은 암이 더 악화되지 않고 버티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된 기간이 2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아마도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제 독일의 유럽 암학회 에스모가 정말요? 열리거든요. 오늘 네. 밤? 여기서 이제 좀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서 예. 글로벌 시장 반응도 주목이 됩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그러면 HLB 소식 오늘 갖고 와 주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굉장히 속이 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개발된다면 뭐 기업도 기업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또 투자자분들은 FDA 재신청을 또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이제 가장 최신 이슈로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 네. 재신청하겠다. 그러니까 예. 3번째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올해 안으로 접수가 되면요. 타입 A 클래스 1, 클래스 2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FDA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면은 접수 후 2개월 내에 결론이 나고요.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것도 이슈지만, 신청을 했는데 어떤 분류로 되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이제 정말 타임라인이 이게 네. 나올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클래스 1으로 분류되면 접수 후 2개월 있다가 결론이 나오고, 클래스 2는 6개월이기 때문에 뭘 또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상식도 알게 되네요.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네오이뮨텍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네, 예. 네오이뮨텍의 CEO가 사임을 했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공백이 생겨서라기보다는 이 네오이뮨텍이 정말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점 찍고 정말 상용화를 이제 앞두고 있던 그 치료제를 이제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물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대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후보군도 이제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CFO가 지금 이 공백을 메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기존 이제 CEO였던 오윤석 전 대표가 이제 FDA 출신입니다. 심사관 그래요? 출신이라서 예. 이 대표가 왔을 때 이 네오이뮨텍의 파이프라인을 쭉 점검해보고 가장 빨리 상용화될 수 있는 게 뭔지 이렇게 직접 좀 진두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꼽힌 게
이제 급성 방사선 증후군 치료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쟁 때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네네. 치료제긴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는 당연히 뭐 평소에는 쓰이지 않으니까 뭐 돈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 이 치료제를 예. 이제 사들이거든요. 아, 미리 돈을 필요하겠네요. 주고 예. 네, 사놉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제인데 이런 전략을 이제 네오 이문텍 오윤석 전 대표가 직접 짜고 또 FDA와의 미팅도 들어가고 임상 시험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막 끌어와서 내년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겠다 FDA에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연 사임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뭐 개발에 확신이 없는 거 아니냐 또는 뭐 개발자 안 되는 거 아닐까? 막 약간 이런 우구심이 생길 수밖에 그러게요. 네. 없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매물 쏟아졌지만 회사 측은 이제 또 강경하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회사 측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예. 뭐 대표이사 교체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다. 다른 건 아니고 그리고 개발 일정이라든가 뭐 향후에 어떤 파이프라인 뭐 연구 같은 거는 대표의 사임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무관하게 계속해서 이제 상용화를 하고 예정대로 이제 이제 품목허가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이제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하니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는 이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한다는 예정이었거든요. 네, AA 네. 방사선 치료제.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오 이문텍 투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실히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대표가 갑자기 사임하니까 이제 찝찝한 느낌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근데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텐데 앞으로 그런 리스크가 좀 껴있는 기업인데 앞으로 그 주가 반등 어떻게 시킬 수 있을지 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으로 앞으로 이슈 좀 잘 좀 봐주세요. 저희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석지연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되게 유익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